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열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오늘 2차 조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이 네 사람을 대상으로 2조죠. 두 번째 조별 토론회를 오늘 진행하는데요. 장소는 서울 강서구 아사 아톨 ASSA라고 해서 아사 아톨이고요. 시간은 2시부터입니다. 오후 2시부터 약 80분 동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80분이면은 1시간 얼마예요? 20분이죠. 길진 않아요. 4명이 80분이다. 그러면 한 사람당 20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당 20분인데 그럼 발언하고 또 대답하고 자기가 이제 모두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걸 합쳐서 20분이다. 그러면 결국은 사실은 얼마나 요약을 하고 얼마나 임기응변 능력이라든가 내지는 치고 나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던져야 돼요. 툭툭 던져야지 설명하려 하거나 자세하게 이걸 또 이렇게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냥 툭툭 던져라. 툭툭 던져라. 그 다음에 들어오는 공격 있잖아요. 들어오는 공격이 있으면 그 공격에 대해서 툭툭 그냥 막아요. 툭툭 막아야지 이걸 가지고 또 발끈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가 들어온다 이거야. 들어와. 한동훈이가 뭐라고 들어오겠습니까? 계엄에 대해서 들어올 거 아니야. 계엄에 대해서 왜 계엄을 갖다가 잘못된 계엄인데 그걸 옹호하느냐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지는 이제 찬성해놓고 탄핵 반대한 사람들한테 탄핵에 왜 반대냐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탄핵 찬성한 이 자를 갖다가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뜻에 반한다. 당신은 국민의힘의 당원 아니냐? 국민의힘의 당대표까지 하지 않았느냐? 근데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물어봐라. 지금 80% 이상이 탄핵에 반대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지 아느냐? 그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표를 들이대면서 어느 정도는 지표를 활용해야 돼요. 그 들이대면서 그냥 툭툭 던지면 됩니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뜻에 반하는 한동훈. 그리고 또 지금 보수 우파의 뜻에 반하는 한동훈. 그럼 너는 누구를 대변하는 거야 도대체? 국민의힘을 대변하니까 국민의힘의 경선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 같은 사람은 그러면 탈당을 해가지고서 무속으로 나가든지 제3지대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당신 같은 사람은 민주당으로 가라. 왜 이 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독자적인 독불장군식 정치를 하느냐. 이 말만 해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들어오면 그게 잘했냐 못했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계엄을 유발했다는 거 있죠. 계엄 얘기하면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민주당이 계엄 유발하고 모르느냐. 당신 모르고 그런 말 하는 거냐. 민주당이 탄핵을 몇 번 발의한지 아느냐. 30번 알고 있느냐. 그중에서 인용된 게 과연 있느냐. 등등등 있잖아요. 그런 어떤 수치를 가지고 중요한 건 말이죠. 이 발언을 할 때 그 통계나 수치를 얘기하면 힘이 실려요. 그렇다고 해서 통계나 수치를 아주 자세한 것까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툭툭 중요한 수치를 제공하면서 툭툭 던져라. 그냥 툭툭 던지는데 근거 없이 던진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툭툭 수치를 제공하면서 통계를 제공하면서 툭툭 던져라. 그리고 설명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토론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특히 나경원 후보하고 지금 이 한동훈이 여기가 지금 상당히 주목돼요. 왜냐하면 원래가 어디서 붙었었습니까? 당대표에서 붙었었잖아. 당대표에서 붙었을 때 그때 나경원이가 잘했지만 그렇게 한동훈이 압도하지 못했거든. 특히 그때 이제 손해를 본 사람이 원희룡이잖아요. 원희룡이 그 이상하게도 말이죠. 토론회에서 압도하지를 못하고 일타 강사라는 말을 들었지만 자기 혼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하지만 이 토론에서 상대를 압도하고 그 다음에 툭툭 던지면서 상대의 어떤 그 공격을 비껴가는 그러면서 그걸 무마시키는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 물론 그때는 한동훈이가 원래 황태자라 그래서 인기가 있어서 된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생각보다 부진했다. 근데 나경원도 그때 생각보다 부진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만회하면서 정치 지도자로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1등 하면 좋겠지만 1등 못해도 나경원은 미래가 있어요. 나경원 본인도 말이죠. 반드시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그런 어떤 아주 경직된 욕심을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나경원이야말로 그야말로 자유보수 우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윤 대통령의 어떤 지금 정치 철학 이것들을 좀 계승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나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심타법 욕심을 비우고 그야말로 한동훈을 툭툭 쳐주는 그 정도 역할만 해도 나경원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4등 안에 드는 거 가능합니다. 어차피 지금 안철수하고 싸움이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지금 따끈한 이런 어떤 딱 떨어지는 그런 지지 기반이 사실은 이제 붕괴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상 또 이 안철수가 약간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극으로 몰잖아. 나경원 그거다, 홍준표 그거다, 김문수 그거다 이런 식으로 극으로 몰고 자기는 그거 아니다. 그런 얘기 같은데 그렇게 가지고서 무슨 역선택표를 얻겠다는 건지 중도표를 얻겠다는 건지 모르지만 당에 해를 끼치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지금 토론회에서 당에 해를 끼치면 안 돼요. 근데 나경원이는 당에 큰 도움이 될 사람인데 그것만 보여줘도 당에 도움이 될 사람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하고 우리 선수가 붙었을 때 확실하게 나는 합종연행을 통해서 우리 선수에 힘을 실어주겠다. 그것만 보여줘도 나경원은 4등 안에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경원 대 이제 한동훈의 싸움에서 홍준표와 자기가 여러 번 경험이 있고 자기 정치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니까 전방위적으로 이제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야말로 홍준표는 또 완맨쇼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겁니다. 홍준표가 툭툭 던지는 거 이것도 한번 지켜볼 관전 포인트고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특히 이제 한동훈이 어떻게 지금 자기 방어를 위해서 변명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깨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나경원 선수 또 이철호 선수 또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간에 툭툭 던지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저 변명하고 어쩌고 할 텐데 그거 냅두세요. 변명하게. 변명한다 해서 발끈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걔는 걔 말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 말하는 거예요. 원래 토론은. 그래야지 이게 말려들지 않지. 걔가 무슨 말했다 해서 거기에 발끈한다든지 또 내가 한 말을 제가 이렇게 했다 해서 거기에 또 이제 끌려 들어가면 내가 준비했던 걸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준비했던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그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 스탠스에 그쪽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나도 못하고 나와서 굉장히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연말단적인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연말단적인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제 그 주제가 사회통합이거든요. 그 사회통합 얘기하는데 어제는 이제 청년 미래였고 오늘 사회통합입니다. 사회통합 얘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군원이 분열되어 있다. 탄핵 때문에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이유로 군원이 갈기갈기 찢겨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헌법재판소 얘기 나올 거라고요. 그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재판을 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해결의 수단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헌법재판 아니냐. 재판이라는 것은 재판에 규칙이 있고 재판에 룰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룰과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건 어떻게 그걸 재판이라 말할 수 있느냐. 이건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줬고 헌법재판관들의 지금 어떤 정치적 성향, 특히 우들법 연구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삼권 분립을 완전히 지금 해치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폐해가 엄청나게 드러났다.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제 파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옹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분열이 일어나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한동훈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한동훈 본인이 말이야 가장 이 분열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다. 한동훈이야말로 사실은 정치를 해보지도 않았지 않냐. 무슨 법무장관 갑자기 그냥 임명돼가지고서 그야말로 그냥 갑자기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무슨 정치를 해봤느냐. 정치 초보가 들어와가지고서 정치도 모르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결국은 이 여당을 분열시킨 거 아니냐. 여당의 분열이 누구 때문이냐. 여당의 분열, 국힘의 분열이 누구 때문이냐. 한동훈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자기 정치를 위해서 말이죠. 공천을 갖다가 사천한 거 아니냐.
비례대표 공천도 공천이라고 말할 수 없다. 김상욱 같은 달을 이제 공천해줬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전 포인트는 나경원과 한동훈인데요. 물론 홍준표와 이철호도 한동훈을 갖다가 이제 공격하겠지만 특히 한동훈에 대해서는 나경원이 상당히 좀 잘 지금 토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2시부터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